오늘과 내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틀 동안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저는 이 청문회에 앞서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사상 초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번엔 증인도 없더라고요. 네, 한 명도 없고. 네, 또 자료 제출도 거의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고 대선도 이기고 하니까 전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요식행위가 돼버렸고 특히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준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걸러진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 또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사를 갖고 있어서 의미가 없고 사실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냐 안 되냐는 큰 이제 관심이 아닌 거죠. 밀어붙이면 그냥 되는 거니까요. 그냥 되겠지 뭐 예. 이런 느낌. 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여론이 생각보다 또 많지도 않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뭐 문제가 많고 뭐 증인을 뭐 한 명도 안 부르고 증거도 제대로 안 내고 태도가 안 좋고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예, 그건 저희가 뭐 지금까지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틀 동안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는 거. 우리가 이제 막 악쓰고 막 항의하고 하는 거 효과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사실 하나마나한 하나만한 짓이죠. 네, 상황밖에 안 되니까. 선고를 잘해야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 얼마 되지도 않은 대선에서의 모습을 봐요. 선거의 승패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면서도 결국 거기에 다 100% 총력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잘 보시잔 말이에요.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다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부터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견뎌야 될 시간이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인데 또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도 없어, 증인도 없어. 근데 이틀 동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냥 공방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김민석 후보자 뭐 잠깐 퇴장하고 있다가 또 뭐 정회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이걸 사흘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흘해봤자 별 소용은 없겠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여론이 흔들려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막 흔들린다. 네. 떨어진다. 네. 그러면 조금 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 저는 정도는 봐요. 아니다. 예. 근데 사실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양파라는 얘기까지 해요. 계속 뭐가 나와. 까도 나와 하시는데 우리 대변인님 보시기에 가장 퀘스천, 그러니까 와 이런 건 정말 꼭 의혹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혹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렵겠지만 재산이죠. 재산 문제가. 재산이다. 네. 그러니까 20년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4년 동안만 봐도 4년 동안 공식적으로 번 돈은 5억인데 쓴 돈은 10억이고 재산이 7억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비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무슨 출판 기념회를 했다, 뭐 부의금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이제 결론이 현금이라는 거에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현금은 이제 기록이 안 남으니까. 증빙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현금 이 정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뭐 처가에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오늘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칭화대는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석사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죠. 중국에 정말 갔느냐 이런 여부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쉽게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재산 문제인데 재산이다. 네. 현금이라는 거에 숨어서 또 출판 기념회라는 거 현금으로 오갈 수 있는 거 뭐 장례식, 본인 결혼식 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 글쎄요. 이런 경우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맞아요.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네 안 살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총리로 이제 들어온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총리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추접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또 처음 본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주진우 의원은 결정적 한 방은 이미 나왔고 그걸 출판 기념회라고 자백한 것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결정적 한 방이라고 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지만 그것이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던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출판 기념회 근데 뭐 제한이 없어요. 음. 뭐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뭐 책 사는 뭐 양을 네. 뭐 제한을 한다든지 뭐 정가 이상으로 내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많은 책을 사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원금 얻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출판 기념회에 기대서 해명을 하는 것이 이체 맞지 않다는 차원으로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 오가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정말 어느 정도 어느 되느냐. 정도였는지. 그걸 네.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검은 봉투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출판 기념회 형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좀 근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여당에서도 갖고 있어요. 결국 저게 비공식적으로 후원금 모으는 것처럼 통로가 저렇게 되니까 책을 한 권 사는데 뭐 10권 값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걸 좀 제한하자. 예를 들어서 뭐 10권 이상 못 사게 한다든지 정가 이상으로 못 사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 예, 되겠네요. 이제 네. 그런 얘기인데 늦었죠. 늦었다. 예. 이미 지나갔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하여튼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필요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뭐 슈퍼팩이라던가 이런 제도는 없으니까 예. 공식적인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뭔가 좀 뾰족하게 정치를 할 때 좀 필요한 자금을 좀 충당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분위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모으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후원금 이상으로 뭔가 이제 검은 봉투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네, 검은 봉투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심우정의 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죽이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를 자꾸만 수사와 재판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네.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야 검찰 가지고 악마하는 거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오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를 염원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죠.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재판 가서 이기거나 뭐 수사에서 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해서 표를 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뭐 징역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무죄냐 아니냐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몰두했었던 지난 세월이 아닌가 반성을 하고요. 수사가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곧 없어질 조직이 왜 하느냐 이런 건 정치 공세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민주당에는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걸 듣는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할 테니. 그렇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는 인선이 될 것이다. 되죠. 네, 된다. 맞죠? 아니면
오늘 청문회 안 했을 겁니다. 청문회 안 했을 것이다.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그 의견 주시는 거는 그래도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오만해 보입니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 지금 리안님께서도 국무총리 이미 답정너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